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동계통 우리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책하고 일반적으로 좀 정리가 된 내용인데 앞부분인데 별도로 여러분들 수업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엔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별 사이클을 보면 공기 표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공기를 작동 유체로 생각해서 밀폐 사이클로 고온체 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저온체 열원을 방출하는 가역 사이클을 가정하고, 이때 공기는 뭐라고 한다? 이상기체로 가정을 해서 또 비열을 일정하다고 가정한 상태로 표준 사이클을 만드는 게 공기 표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열기관 사이클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앞에서 언급한 우리가 지난번 얘기를 했었는데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자, 이 카르노 사이클은 행하는 엔진을 실제로 만든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체를 가지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엔진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카르노 사이클의 공기 표준 사이클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오토 사이클과 브레이튼 사이클입니다. 오토 사이클은 말 그대로 누가 만들었다? 오토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왕복 엔진 사이클 오토 사이클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복 엔진, 가솔린 엔진을 보면 4행정 사이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흡입 행정, 압축 행정, 출력, 폭발 행정, 그 다음에 배기 행정에서 4행정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각 사이클당 크랭크 샤프트는 몇 번 회전하죠? 2번 회전한다. 작년에 배웠던 기억나죠? 자, 2번 회전합니다. 그래서 오토 사이클은 정적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고 열 공급이 정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뭐라고 한다? 정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적 사이클. 자, 작동 원리를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PV 선도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압력과 최적 선도입니다. 과정 0에서 1은 흡입 과정으로 엔진 작동을 위해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 자, 보시면 0에서 1로 이렇게 할 때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1까지 왔다. 그러면 PV 선도잖아요. 그죠? 1에서 2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압력하고 최적이니까 1에서 2로 가면 어떻게 돼요? 최적은 내려오고 압력은 증가되니까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단열 상태니까 단열 압축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면 어떻게 되세요? 최적은 일정한 상태로 되고 압력이 쭉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이때를 연소가 일어난 압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흡입 압축 폭발이잖아요. 연소가 일어난 상태. 그래서 최적이 일정한 상태로 연소가 일어난다고 해서 정적 연소가 됩니다. 이때 압력은 2에서 3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3에서 다시 4로 내려오면 이쪽에는 압력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팽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피까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단열 과정 역시 단열 과정이고 단열 팽창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마지막 환경인 4에서 1로 가면, 자, 압축에 된 데서 최종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열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최적 일정한 상태에서 정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 정적 연소, 단열 팽창, 정적 방열 해서 네 가지 과정이 일어난다. 1에서 0까지는 배기 과정이니까 뭐 필요 없고, 요 네 가지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TS 선도, 온도와 S, 엔트로피랑 관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Q1이 들어와서 Q2로 나가는 거랑 여기 Q1이 들어와서 Q2로 나가는 거랑 이게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요게 주로 많이 나오는데 가끔 요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왕복엔진 오토스 이런 요율로서 압축비만의 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압축비가 증가하면 열 효율도 증가한다. 자, 우리 오토사이클에서 왕복 엔진에서는 압축기를 얘기했고, 가스터빈 엔진에서는 뭐였죠? 압력비입니다. 압력비. 그래서 실제 엔진에서는 압축비가 너무 커지면 기관의 크기 및 중량이 커지고 진동도 커지기 때문에 비정상 연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복 엔진의 압축비는 몇 정도 한다? 6에서 8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
관계식은 이렇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 문제 나옵니다. 압축비는 압축 전후의 부피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 관계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그다음 디젤 사이클은 우리 앞에 거는 가솔린 엔진이었고 디젤은 뭐예요? 경유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 사이클에서는 압축비가 커질수록 이런 효율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연료와 공기 혼합가스를 압축할 때 어떤 압축비 이상에서는 압축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냐? 혼합가스가 이상연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압축비를 증가시켜서 효율을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먼저 압축을 합니다. 공기를 먼저 압축한 다음에 연료를 분사하는 방법이 고안됐는데 이게 누가 했냐? 루돌프 디젤이 해서 디젤 엔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가 정압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압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가솔린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가 있고 디젤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가 없다. 왜? 압축 점화를 시켜주는 엔진이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시킨 다음에 연소를 분사시켜서 압축된 상태에서 그냥 스스로 점화될 수 있도록 압축 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복합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고속 회전을 하는 중고속 디젤 엔진에서는 연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사점에 달하기 직전에 연소를 분사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분사된 연료는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정적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사되는 연료는 실린더 안의 부피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거의 정압 연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클을 제안한 자가 누구냐? 사바테라는 사람에서 사바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합성한 사이클로 복합 사이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브레이턴 사이클이 됩니다. 브레이턴 사이클은 가스터빈 엔진의 이상적인 기본 사이클로서 1872년 브레이튼이 고안한 동력 엔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튼 사이클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은 압축기, 연소실, 터빈 주요 요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 가스 발생기, 가스 제너레이터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브레이튼 사이클은 앞에 우리 뭐였죠? 오토 사이클에서는 뭐였어요? 1부터 4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떻게 단열 압축, 정적 연소, 단열 팽창, 정적 방열이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똑같이 단열 압축, 등압 연소입니다. 여기서 정압 사이클이기 때문에 등압 연소, 그다음에 단열 팽창, 등압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정적이냐 등압이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단열 압축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게 단열 압축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최적은 감소되고 압력은 증가되는 똑같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때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으로 간다. 압력이 똑같다. 등압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연소가 일어나면서 최적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아까랑 똑같은 과정 이루어지고 다시 4에서 1은 등압 상태에서 방열이 일어나면서 등압 방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과정이 일어난다. 자, PV 선도는 그래서 두 개의 정압 과정,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압 사이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지막 재생 사이클. 그래서 가스 터빈 엔진으로부터 배출된 온도는 상당히 높아서 이 열을 회수해서 공기의 예일에 이용하여 여유 효율을 증가시키는 사이클이 재생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 교환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배출되는 엔진 온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재생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재열 사이클은 금속의 내열성 문제로 터빈으로 유입되는 연소가스의 온도는 일정 온도 이상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연석의 영공에 따라서 제어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터빈 입구 온도를 높이지 않고 가스 터빈 효율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재열에 의해서 터빈 팽창 과정을 2단으로 열하면 2단으로 만들면 터빈 팽창 과정을 2단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열 효율을 증가시키는 사이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재열 사이클이다. 자, 여러 가지 사이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오토 사이클과 브레이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수업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봅시다.